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칩셋 미디어고요. 코드 번호는 09436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31일 화요일 11시 12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랜만에 칩셋 미디어란 종목을 조금 오늘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좋아요 같은 경우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뭐 저 또한 뭐 다 맞을 수는 없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 제 의견으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질문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모를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뭐 아니면은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차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질문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를 오랜만에 좀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꾸준히 리뷰를 해온 종목이에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어떻게 보면 증시도 그렇고 관심도도 좀 떨어지는 흐름에 있어서 저 역시도 뭐 칩셋 미디어, 뭐 텔레칩스도 같이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셋 미디어의 이제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고요. 37% 정도 가량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제가 강조했던 거에 이제 트렌드인데, 트렌드는 좀 무너진 상황이죠. 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은, 일봉이나 1시간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트렌드는 조금 무너진 상황인 건 맞죠. 네, 이렇게 저점, 저점, 저점들을 연결하는 구간들을 보고, 고점과 뭐 고점들, 고점들을 연결하는 구간들을 보게 되면은 트렌드는 살짝 무너진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그래서 트렌드가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이런 수평 매물대 제가 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수평 매물대와 맞닿는 구간들이 형성이 하느냐 그럼 보통 여기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저항받고 조금 더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켜보게 될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이슈들이 올해 조금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언급이 되었던 거는 8K, 8K 화질에 이제 화질이 구현 가능한 AI 기술을 선보였고, 그걸 또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언급을 많이 했었죠. 배터리 데이에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움직여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 애플과 생산 협력 협의 기대감 또 이제 영향을 주가에는 좀 살짝 강세 흐름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는 또 1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과 테슬라 차량용 반도체 개발 협업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나왔었던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었고, 일단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이슈가 있었고, 4분기가 실적이 그렇게 잘 안 나왔다. 근데 4분기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단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에 팬데믹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영향에 이제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다 대부분 안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조정받았을 때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계속해서 리뷰를 해왔었고요. 그 이후에 3월달 초부터는 조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가가 조금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이 있죠. 대장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칩셋 미디어를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칩셋 미디어가 좀 가지고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목을 했던 게 삼성전자의 이제 M&A 기대감이었죠. 그것도 이제 뉴스로 나왔었고 이후에 슈팅도 주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설계 자산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뭐 반도체 설계 자산 같은 경우에 안에 이제 보게 되면은 프로세서나 아니면은 비디오, 오디오, 뭐 그래픽 카드, 메모리, 인터페이스 이렇게 반도체에 전반적으로 내장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말하는데 현재 칩셋 미디어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영상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비디오 IP
이거를 영상을 녹화 아니면 재생 기능을 하면서 모바일이나 아니면 영상 가전이나 자동차에 이제 적용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고객사 자체가 뭐 국내에 있는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NXP라는 사와 네덜란드에서 자율주행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1, 2등을 다투고 있는 NXP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NXP사 같은 경우에 꾸준히 삼성전자의 M&A 이슈에 있어서 가장 1번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가 참 대단해요. 네, 네덜란드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SNS 때 뭐 이런 그게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반도체 쪽에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음, EUV 공정, 네, EUV 공정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ASML, ASML이 워낙 독보적이다. 삼성전자에서도 이 회사한테 어, 뭐 이렇게 장비를 받기 위해서 몇 달, 뭐 몇 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네덜란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핵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회사 NXP라는 회사와도 협업을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아토신을 또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주요 그 아토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뭐 드론 쪽을 뭐 보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DJI라는 회사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 동안. 네, 그게 이제 드론 업체죠. 드론이랑 뭐 카메라 이런 건데, 이 DJ라는 회사가 이제 자회사예요. 아토신의 자회사라는 회사인데, 아무튼 그 회사와도 현재 칩셋 미디어 같은 걸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뭐 스마트폰의 AP 칩셋과 이제 자율주행 난이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비디오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칩셋 미디어가 계속해서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신규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메인 테마의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매매할 기회가 없어도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칩셋 미디어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또 그렇다라고 해서요. 추세가 이탈이 된 건 맞지만, 하지만 또 지지 매물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전의 고가,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또 주목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매수 셋업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보면은 그 매물대라고 해야 되죠. 매물대를 찬찬히 이렇게 만들면서 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차트 흐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현재 일봉상 어떻게 또 지지를 받는지 받아주는지도 좀 지켜보고 있고요. 네, 볼까요? 잠시만요. 네, 고가라고 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조정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간들이 또 61선이랑 또 겹쳐 있고, 61선이 지지로서 지지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61선 칩셋 미디어에 있어서 61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 작용을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라고 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칩셋 미디어가 이런 구간들을 좀 지지받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물론 최근에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은 이탈이 나왔어도 실제 또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그쵸? 주봉을 본다라고 해도 그렇고요. 주봉을 본다라고 해도 상당히 이 녹색 라인 이걸 좀 진하게 볼게요. 진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라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해주고 되돌림 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내려왔다라고 해서 예전에 윤사무회 팀장이 얘기하는데 트렌드가 이탈하면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팔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런 라인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너무 이 트렌드를 맹신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트렌드는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조금 네,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트렌드가. 네.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송구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